자, 지금 화면에 보시는 PPT요. 제가 AI랑 같이 5분 만에 만들어낸 PPT예요. 퀄리티 엄청나죠? 이것도 AI랑 만든 PPT입니다. 제가 평소에 강의할 때 많이 쓰는 이제 말을 중심으로 한 그런 PPT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디자인도 괜찮죠? 굉장히 깔끔하고 텍스트가 좀 많은데 제가 이제 원래 좀 텍스트를 좀 많이 넣는 편이라서 자, 이것도 AI랑 만든 건데 이거는 제가 기존에 갖고 있었던 PPT가 디자인이 이상해서 디자인만 바꿔줘 라고 요청한 PPT입니다. 어때요? 퀄리티가 너무 좋죠? 안녕하세요, 운선입니다. 여러분 방금 보신 이 파워포인트 화면들 어떠셨나요? 제가 PPT 제작 AI를 가지고 만든 작업물입니다. 요즘은 AI로 PPT 만드는 분들이 정말 많아진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강의를 하다 보니까 한 달에 몇백 장씩 AI로 PPT를 만들곤 하는데요. 제가 이렇게 많이 만들다 보니까 AI로 PPT를 만들 때 반드시 프롬프트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들이 있다라는 걸 알게 됐어요. 제가 오늘 이 영상에서는요, 실제로 제가 프롬프트에 어떤 말을 넣는지 그리고 왜 그 말들을 넣는지를 하나하나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나는 AI로 PPT 만드는데 뭔가 좀 부족한 것 같아. 어떻게 요청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어. 혹은 만들었는데 수정을 너무 많이 해야 돼. 이런 불편한 부분들이 있으셨던 분들은 오늘 영상 보시면 많은 부분들이 해결될 겁니다. 자, 오늘 작업은요, 제가 젠스파크로 할 건데요. 이미 AI로 PPT를 만든다 하면은 젠스파크를 모르시는 분들이 없죠. 좀 퀄리티 있는 발표 자료를 만들 때는 제 주변에는 대부분 젠스파크를 활용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젠스파크를 활용하더라도 수정사항을 줄이려면 처음 프롬프트가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쓰는 프롬프트를 바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화면에 보이는 프롬프트는 제가 공유를 다 해드릴 건데 일단 이렇게 제가 프롬프트 양식을 하나 만들어 왔어요. 제가 PPT를 만들 때 거의 항상 사용하는 프롬프트입니다. 보시면은 AI 입문자를 위한 AI 활용 전후 업무 변화 고용용 PPT를 만들어줘 라고 했죠. 여기서 들어간 거 볼게요. 이거는 뭐예요? 주제. PPT를 만들 때 주제를 당연히 입력을 해야겠죠. 그리고 교육용이라고 했어요. 여기는 목적이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교육용이 아니다 라고 하시면은 발표용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되겠죠? 그리고 PPT를 만들어줘 라고 입력을 합니다. 자, 그런데 목적을 제가 한 번 더 썼어요. 좀 더 구체적으로. AI를 막 시작한 비전공자가 AI가 실제 업무 흐름을 어떻게 바꾸는지 쉽게 이해하도록 돕는 강의 자료를 제가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멘트가 하나 있죠. 파워포인트에서 수정 예정이라고 했어요. 제가 이 말을 넣는 이유는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할 것이다 라는 걸 넣지 않으면 우리가 AI한테 제작을 요청했을 때 가끔 이미지로 나와요. 통 이미지로 나오면 수정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달라는 요청사항이고요. 대상, 이거 누가 볼 건지를 제가 입력을 했고 분량 당연히 정해주는 게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다라고 하시면요. 내 발표 분량을 넣으셔도 되고요. 강의 뭐 1시간짜리 강의 이런 식으로 넣으셔도 돼요. 저는 필수 조건을 여기 넣어놨어요. 16대 9 비율로 비율은 지정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한 슬라이드에 메시지 하나만이라고 넣어놨습니다. 우리가 AI로 파워포인트 를 만들 때 좀 많이 놓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슬라이드 안에 어떤 내용을 얼만큼 넣어야 될지를 지정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문제가 뭐냐 하면 너무 방대한 양이 하나의 슬라이드에 들어가거나 같이 들어가야 되는데 분리되거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하나의 슬라이드에 하나의 메시지만 넣어달라 라는 멘트를 쓰거나 각 슬라이드 안에 어떤 내용을 적을지 슬라이드별로 아예 구성을 해서 줄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하니까 일상적인 업무 예시로 설명을 해달라고 했고요. 한 번 더 썼어요. 모든 텍스트는 파워포인트에서 수정 가능한 텍스트 박스로. 중요하겠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파워포인트에서 글자를 수정할 수 있게 해주세요 라는 말을 AI한테 한 겁니다. 그리고 차트나 그래프 비교표를 쓸 때도 파워포인트에서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작해달라고 했어요. 이 두 가지 멘트가 사실 아마 가장 중요한 멘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나머지는 제가 요청사항 이제 넣고 싶은 걸 넣은 거죠. 뭐 슬라이드마다 레이아웃이 반복되지 않도록 구성해줘라. 뭔가 이 레이아웃을 항상 똑같이 만들면 시각적으로 뭔가 지루하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런 요청도 가끔 넣습니다. 자, 그리고 구성을 제가 요청사항을 했어요. 인트로는 이렇게 넣어주고요. 두 번째는 AI 활용 전후 업무 시간을 비교해주고요. 여기 업무 시간은 막대 그래프로 넣어주세요. AI 활용 가능 영역은 프로세스 표로 넣어주고요. 그러니까 제가 넣고 싶은 레이아웃이나 형식을 지정을 하는 거예요. 항상 하셔야 되는 건 아닌데 이걸 넣으면 원하는 대로 나올 가능성이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컨텐츠 제작 변화는 비포 애프터 흐름도로 요청을 해봤고 그리고 원형 차트나 막대 그래프, 카드형 정리 이렇게 요청을 다 해봤어요. 그래서 총 이렇게 8장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각 장은 한 줄 핵심 메시지와 쉬운 설명, 차트표 그래프, 실제 예시로 구성을 해줘. 그리고 또 중요한 게 나왔어요. 스타일 확인 후 확장할게. 여기서는 예를 들어 이렇게 바꾸셔도 돼요.
처음부터 8장을 다 만드는 게 아니라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를 먼저 만들어준 다음에 내가 확정을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를 만들어줘 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뭔가 디자인 컨셉을 잡았을 때 처음부터 수정을 할 수가 있죠. 만약에 다 만들어 놓고 수정을 한다라고 하면 아예 다 다시 작업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복잡하기도 하고요. 이 수정 사항을 할 때 유료 버전은 크레딧을 좀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항상 처음에는 초안을 먼저 한두 장 잡고 그 다음에 확장하시는 방법을 추천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젠스파크로 바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지금 보이시는 게 젠스파크고요. 사실 젠스파크에서 할 수 있는 게 너무나도 많죠. 여기를 이제 올인원 툴로 쓰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는 이제 강사다 보니까 강의 자료를 정말 주로 만듭니다. 그래서 AI 슬라이드로 들어가면 돼요. 들어가면은 아래쪽에 굉장히 많은 예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이걸 눌러서 이 템플릿을 이용을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그냥 바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여기에다가 입력하시면 돼요. 뭘 입력하면 될까요? 조금 전에 우리가 만들었던 그 프롬프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내용에 맞춰서 하셔야겠죠. 여기다 넣어주면 됩니다. 크게 아셔야 되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 여기 보시면 프로페셔널 크리에이티브라고 있어요. 발표 자료를 만들거나 강의 자료를 만든다 그러면 프로페셔널이고요. 크리에이티브는 디자인에 좀 특화가 됐어요. 자, 그런데 굉장히 아쉬운 점은 이 크리에이티브는 통 이미지로 나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무리 파워포인트에서 수정 가능한 형태로 제작해달라 라고 해도 애초에 크리에이티브는 그렇게 설정이 되어 있어서 얘는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프로페셔널을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스탠다드라고 있어요. 얘를 눌러보면 울트라랑 스탠다드가 있죠. 크레딧을 좀 더 적게 소모하고 크레딧을 좀 더 많이 소모하긴 하지만 고퀄리티가 나옵니다. 스탠다드만 해도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모든 퀄리티가 다 나와요. 그래서 사실은 스탠다드를 쓰셔도 저는 무방하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근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걸 선택을 하시면 되고요. 하나 더, 가이드 모드라는 게 있어요. 파워포인트는 구성이 중요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어떤 주제를 주고 제가 각 장을 이렇게 구성해줘 라고 했지만 그 구성한 내용들을 뭐 디테일하게 주거나 그러진 않았죠. 그래서 각 구성을 할 때 뭔가 가이드 모드를 작동을 하면 이 가이드가 일을 합니다. 좀 이따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조금 더 내가 원하는 방향에 맞게끔 나올 가능성이 높아져요. 다 끝난 거예요. 프롬프트만 넣고요. 프로페셔널 넣고 스탠다드 울트라 정하고 가이드 모드 켜고 누르시면 됩니다. 자, 제가 만들어진 슬라이드를 먼저 하나씩 보고 갈게요. 만드는 과정은 사실 너무 쉽거든요. 저는 사실 젠스파크에서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카피를 너무 잘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젠스파크로 만든다라고 하면은 딱딱한 강의 형태만 잘 만든다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피칭형, 발표형 형태도 잘 만듭니다. 발표형에서 중요한 건 우리 청중들한테 말을 건네는 그 장면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 카피를 너무 잘 쓰죠. AI는 일을 대신할까? 일을 바꾸는 도구일까요? 뭐 이렇게 강의를 제가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얘가 다 해준 거예요. 넘어가서 보면은 주 8.4시간의 여유, 일의 무게가 가벼워집니다. 제가 발표 멘트로 써도 너무 손색이 없죠. 그리고 중요한 이 숫자 부분은 강조를 했고 시간의 변화도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고요. 출처까지 잘 들어가 있죠. 구성도 너무 좋고요. 컬러도 좋습니다. 카피도 좋고요. 자, 그 다음 또 보시면은 단계별로 있는 것들이 이렇게 단계별로 보여져 있고요. 컬러가 조금 중구난방이긴 한데 이런 건 좀 수정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AI가 잘하는 거, 사람이 주도할 일 이렇게 구분이 잘 되어 있고, 이거 너무 잘했죠. 이런 거 파워포인트로 손으로 하나하나 여러분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저는 그런 작업들을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결과물을 보면 감동이 막 밀려옵니다. 너무 잘 만들었고요. 이걸 가지고 강사나 혹은 발표하는 사람 입장에서 설명하기가 너무나도 단순화되면서도 이미지화가 되어서 너무 좋아요. 설명하기 너무 좋고, 이 퍼센테이지를 보여주는 이런 그래프 같은 것들도 너무 잘 만들죠. 지루한 반복 업무는 줄고 진짜 가치에 집중합니다. 이런 타이핑도 너무 잘하고요. 자, 이거 보면은 하나도 똑같은 디자인이 없어요. 레이아웃을 다 다르게 해달라고 제가 요청사항을 넣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AI로 만들었을 때 우리가 항상 똑같이 나와, 뭔가 디자인이 비슷해 이렇게 느끼실 수가 있는데 아까 그 한 줄만 추가를 하시면 이렇게 각 페이지가 다 다르게, 디자인이 다르게 나와서 시각적인 효과가 굉장히 좋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한번 그 프롬프트를 가지고 사용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얘를 어떻게 만들었냐, 저 아까 엔터 눌렀잖아요. 엔터를 누르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는 화면이 이 화면
화면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이거는 제가 미리 이제 돌려왔거든요. 그러니까 오른쪽에 있는 거는 나중에 뜨는데 왼쪽에 이렇게 뜹니다. 제가 선택한 모드와 가이드 모드 설정돼 있고 제가 입력했던 프롬프트가 쭉 나와 있죠. 이거 같이 한번 볼게요. 잘 들어가 있고요. 제가 이렇게 입력만 하면요. 갑자기 가이드가 막 각동을 하면서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한 도구들을 꺼내오고요. 질문을 저한테 하게 돼요. 가이드 제가 발동한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하냐, 이거 어떤 발표 환경이야? 그러니까 저는 실시간인 강의 준비여서 텍스트를 좀 최소화해줘, 비주얼 중심으로 해줘 라고 얘기를 했고, 시각적인 레퍼런스는 어떻게 할까? 뭔가 디자인을 아주 멋지게 할까? 아니면 키노트 형식 이거 가지고 뭔가 발표하듯이 사용을 할 거다 라고 선택을 했고, 파워포인트로 연동할 거야? 라고 물어보길래 응, 파워포인트에서 100% 수정할 수 있게 해줘 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중간중간 젠스파크가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 질문에 답을 줍니다. 그리고 또 일을 열심히 해요. 그리고 나서 전략을 먼저 본인이 잡은 다음에 승인 요청을 해요. 그리고 컨텐츠 수집 및 구성 단계로 넘어간대요. 무슨 말이냐 하면 제가 내용을 다 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업들의 단계를 정해서 하나 하고 이대로 할까요? 하나 하고 이대로 할까요? 약간 이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상은 이렇게 할까요? 발표 상황은 이게 맞나요? 비주얼은 좀 어둡고 깊이감 있는 세련된 배경으로 하려고 하는데 괜찮나요? 형광 그린이나 네온 블루 같은 거 괜찮나요? 파워포인트 연동할까요? 라고 의견을 하고 저는 예스 전략을 승인하고요. 다음 단계로 가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일은 얘가 다 하고요. 그대로 해? 아니면 이것만 바꿔? 요청만 하시면 됩니다. 상세 컨텐츠 수집 구성 계획도 쭉 잘 잡았고, 이 잡은 계획이 마음에 들면 승인을 하는 거죠. 저는 마음에 들어요. 그래서 조사를 하세요 라고 요청을 했고, 또 일을 열심히 합니다. 뭘 읽고 자료 조사를 해요. 신뢰할 수 있는 소스 맵을 찾았대요. 그래서 데이터와 논리 구조를 완성했다라고 하고, 우리가 파워포인트라고 하면은 디자인이라고 생각을 하기 쉽지만 사실은 이 디자인을 하는 과정에서 메시지를 정리하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끔 구조화하고, 그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들을 임의로 하는 게 아니라 단계별로 저한테 컨펌을 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 내용들 다 보실 수가 있고요. 눌러보면은 출처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아, 여기서 보고 어떤 내용들을 가져왔구나 라는 거를 다 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쭉쭉쭉쭉 이제 진행을 하고, 저는 이제 다 일단 컨펌을 했어요. 그 다음에 설계를 하게 되고, 설계라는 거는 각 페이지에 뭐 넣을까요? 이런 거죠. 그래서 그 작업들도 여기 너무너무 잘하고 있죠. 슬라이드 1, 2에서는 이거 할 거고요. 3에서 5에서는 여기 할 거고요. 6에서 8은 이거 할 거예요. 그러니까 주제만 줬을 뿐인데 안에 있는 내용 구성까지 완벽하게 해냅니다. 오프닝 세션 이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에서는 이 타이틀을 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컨펌을 다 받아요. 디자인을 다 하고 나서 수정하려고 하면 어때요? 너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크레딧도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근데 이렇게 컨펌을 하나하나 단계별로 하기 때문에 여기서 마음에 안 드는 거는 마음에 안 든다, 이렇게 고쳐줘 라고 요청을 하실 수 있죠. 그래서 쭉 보면은 이제 작업을 계속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종적으로 강의 아웃라인을 본인이 잡았어요. 그래서 커버 첫 번째는 이렇게 할 거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세 번째는 이렇게. 제가 넣었던 표나 그래프가 다 반영된 게 보이시나요? 그렇게 만들겠대요. 자, 그래서 이게 괜찮으시면 이대로 갈 거예요. 그 다음에 디자인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면서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고, 여백을 좀 많이 쓰겠다라는 의견을 주게 되네요. 그리고 제목의 폰트 크기라던가 본문의 크기 이런 것도 이제 사전에 논의를 다 하고 진행을 하게 되고요. 굉장히 디테일하게 뭔가 이런 구성들을 미리 하고 지나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기존에 사실 우리가 AI랑 PPT를 만들 때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물이 나올 때도 꽤 많았는데, 지금 보시면은 사전에 모든 것들을 다 컨펌하고 들어간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있다면 미리미리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저는 샘플 제작을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제가 소안을 먼저 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먼저 2장을 만들어서 보여줍니다. 나쁘지 않은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만들었는데 괜찮나요? 라고 해서 제가 이게 마음에 들면 그대로 가 라고 하면 되고, 아니면 좀 뭘 바꿔줘 라고 요청을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리고 보면 재미있는 게 본인이 보면서 뭔가 아쉬운 부분들을 보정을 시켜요. 그래서 텍스트가 좀 겉으로 삐져나왔었는데 그걸 자기가 개선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괜찮으시면 일괄적으로 만들게요 라고 해서 그대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이 오른쪽에 나와 있는 이 결과물이죠. 이 중간중간 작업들이 싫으시면 가이드 형태를 끄셔도 되는데, 가이드를 켜고 하시면 훨씬 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나올 가능성이 조금 더 높아집니다.
최종적으로 슬라이드 제작을 얘가 다 했고요. 자가 검토를 해요. 본인이 아까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인이 이거를 다 캡처한 다음에 뭔가 혹시 오타가 없는지, 혹시 뭔가 깨지는 게 없는지를 본인이 검토를 합니다. 구조화를 하고 정교하게 자기가 매핑을 했고 잘했다라고 본인이 이제 얘기를 하고, 구조도 잘 잡혔는지 한 번 더 타이틀을 본인이 검사하고요. 백 데이터나 출처 추적 가능성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출처가 잘 맞는지. 근데 그 과정에서 슬라이드 텍스트가 겹침이 있어가지고 그걸 수정했다라는 얘기고요. 레이아웃도 안정화를 시켰대요. 그래서 다운로드 받아서 쓰래요.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기 보기 및 내보내기에서 내보내기, 그리고 PPT를 누르면 내보내기가 됩니다. 과연 100% 다 수정 가능한 형태로 만들어졌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한번 볼까요? 조금 전에 만들었던 그대로 잘 구현이 됐죠. 자, 그러면 이게 다 수정이 돼야 되잖아요. 보면은 텍스트 다 수정이 돼요. 이 줄도 수정이 돼요. 뒤에 이 그라데이션도 수정이 돼요. 실제로 수정 가능한 형태로 다 만들어졌죠. 보면은 이 그래프 같은 것도 수정이 돼요. 이거 수정이 안 되면 사실 되게 불편하거든요. 이런 거 다 수정이 돼요. 얘도 지금 텍스트가 이제 추출하는 과정에서 너무 붙어 있는데 얘네들도 이렇게 해서 얘 눌러서 좀 늘리면 훨씬 더 보기가 좋아졌죠. 모두 다 수정 가능한 형태로 이렇게 바뀌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너무 편합니다. 참고로요, 이렇게 작업할 때 Shift 누르시면 선택이 다 돼요. 그리고 여기에 홈에서 또 배열 늘리시면 이렇게 글자도 훨씬 더 보기가 쉽고요. 아까 제가 이거 색깔 안 맞다고 했잖아요. 이 색깔도 얘 누른 다음에 색깔 바꾸기, 다른 색 눌러서 스포이트 눌러서 여기 누르면 이렇게 바뀌죠. 제가 팁을 하나 드리면은 아주 디테일한 수정들 있잖아요. 뭔가 작은 수정들, 이거는 사실 저는 젠스파크에서 하지 않아요. 왜냐면 이게 하나하나가 크레딧 소요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파워포인트로 보내서 조금만 수정하는 걸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다른 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하니까 진짜 너무너무 유용하게 사용을 하고 있어요. 무엇보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수정할 수 있게끔 다 돼 있으니까 원하는 대로 이거 그냥 다 눌러가지고 바꾸시면 돼요. 사실 바꿀 것도 거의 없게 다 추출이 됐지만 디테일한 수정들을 해야 될 때는 이 방법을 쓰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자, 몇 가지 기능 조금 더 제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서 내용 사실 확인을 누르면요, 이 컨텐츠의 팩트 체크를 해줍니다. 한번 보여드릴까요? 예를 들어 여기 누르고 슬라이드 2번에 팩트체크라고 하면은 갑자기 이렇게 페이지 2 모든 콘텐츠를 교차 검증하세요. 콘텐츠가 정확하면 클릭 가능한 링크로 참조를 보여주세요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누르시면요, 얘가 이제 일을 하게 돼요. 참고로 당연히 이거는 추가 크레딧이 들어가는 작업입니다. 내가 미리 준비한 자료면 사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죠. 핵심 데이터 검증 결과 이렇게 됐고요. 출처는 여기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사실 AI가 만든 결과물에 대한 팩트체크도 할 수가 있고요. 여기 보시면 AI 편집이라고 있어요. 내가 만들었는데 마음에 안 들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해당 레이아웃만 수정하거나 컨텐츠를 다듬거나 혹은 특정 구간을 아예 설정해서 예를 들어 이 부분을 이렇게 바꿔주세요 라고 요청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좀 추천드리는 거는 고급 편집 기능인데요. 얘를 눌러볼게요. 눌러보면은 이런 글자라던가 이런 것들을 여기서 수정할 수가 있어요. 이 고급 편집은 슬라이드 편집기 기능이기 때문에 따로 추가 크레딧이 안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작은 수정들은 직접 하셔도 괜찮아요. 자,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강의하는 스타일이 거의 고정돼 있거든요. 그래서 매번 비슷한 스타일의 파워포인트를 만들어야 되는 경우들이 꽤 있어요. 그럴 때는 젠스파크의 새로 나온 스킬 기능을 이용하시면 굉장히 편리하게 비슷한 형태의 파워포인트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보기 및 내보내기에서요, 스킬로 저장이라는 게 있어요. 얘를 누르면 이런 글자가 뜹니다. 이 워크플로우를 향후 제작에, 슬라이드 제작에 사용할 수 있는 스킬로 저장합니다 라고 떠요. 그리고 얘가 스킬로 저장을 해요. 무슨 말이냐면 이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를 작업하면서 있었던 모든 작업에 대한 거를 스킬로 고정을 하고 그 스킬을 꺼내와서 주제만 주면 비슷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너무 편리하겠죠? 그래서 보면은 본인이 이제 분석을 해요. 여기서 뭘 스킬로 만들까요? 첫 번째는 방법론, 이걸 설계하는 방법이고요. 두 번째는 비주얼 시스템, 배경의 색깔이라던가 네온 그린 액센트로 구성된 다크 디자인 시스템을 아예 구성을 할 수도 있고, PPT 내보내기 할 때 100% 개별 편집이 가능하도록 기획된 방식, 그리고 성찰 질문, 이 중에서 그러니까 뭔가 뭘 가지고 스킬로 만들까요? 라는 거를 이제 정리를 먼저 합니다. 그래서 뭘 가지고 할 거냐, 디자인만 할 거냐, 아니면 방법론도 할 거냐 라는 질문이었는데 저는 둘 다 해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회 교육이랑 강의
자료 전반에 사용을 할 겁니다 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해서 쭉 작업을 해요. 그리고 본인이 스킬을 저장했다라고 합니다. 얘 눌러볼까요? 자, 젠스파크에 들어가면요. 아래쪽에 아까는 여기 전체라고 해서 기존에 만들어졌던 파워포인트의 예시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내 스킬에 들어가면은 조금 전에 제가 만들어 놓은 스킬이 뜨게 돼요. 그래서 이 스킬을 누르고 이 스킬 사용을 한 번 더 누르잖아요. 그러면은 이렇게 뜨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런 스타일로 만들어주세요 라고 하고 주제만 입력을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자, 보세요. 여기는 이 스킬 활용해서 AI 툴 고르는 법 4장짜리 만들어줘 라고 제가 프롬프트를 썼어요. 아까처럼 방대한 프롬프트를 쓰지 않고요. 스킬만 불러온 거예요. 그랬더니 나온 결과물입니다. 아까랑 너무 스타일 비슷하죠? 컬러 완전 비슷하고요. 나에게 딱 맞는 AI 툴 어떻게 골라야 될까요? 라고 이제 저는 발표 강의를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텍스트가 너무 잘 적혀 있고 보시면은 디자인도 아까랑 너무 비슷하죠. 잘 보이시나요? 그러니까 제가 새로운 걸 어떤 걸 요청한 게 아니라 스킬로 저장하고 그 스킬을 불러와서 사용을 했다는 거예요. 자, 이 스킬은요, 내가 만들 수도 있지만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스킬을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왼쪽에 스킬을 눌러보면요, 커뮤니티 스킬이 142개가 올라와 있어요. 어떤 스킬이냐 보시면은 구글 시트 워크플로우 자동화하는 거, 기업 조사하는 거, 계약서 검토 및 수정하는 거, 고객 이탈률 줄이는 거, 깔끔한 웹 컨텐츠 가져오기. 그러니까 이렇게 스킬들이 기존에 다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필요한 게 있으면 여기서 끌어다가 사용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스킬은요, 내 파워포인트나 PPT도 업로드를 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기존에 내가 회사에서 쓰던 제안서나 어떤 양식이나 형식이 있다. 그런 거 다 스킬로 저장을 해두면 다음번에 할 때는 너무나도 쉽게 그 스킬을 불러와서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단순히 뭔가 디자인만 스킬로 지정한다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작업하는 모든 방식들을 스킬로 지정해서 불러와서 작업을 할 수 있다. 완벽한 자동화는 아니지만 같은 일을 반복할 때 너무나도 용이하게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강의 자료를 만들었는데 그걸 좀 개선하고 싶어. 디자인만. 이럴 때 있으시죠? 예를 들어 화면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런 파워포인트가 있어요. 누가 봐도 좀 아쉽죠? 이대로 사용하기에는 좀 강의가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파워포인트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저장을 해놔요. 그리고 제가 이번에는 이렇게 한번 요청을 해봤어요. 이 자료를 깔끔한 발표용 PPT로 다시 만들어줘 라고 하고 필수 조건이 16:9 비율, 그리고 한 슬라이드에 용어 하나, 핵심 메시지 하나만, 필요하다면 전체 슬라이드 수를 줄여도 된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면 내용에 비해서 슬라이드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리고 모든 텍스트는 파워포인트에서 수정 가능한 텍스트 박스로 만들어줘 라고 해서 나온 결과물입니다. 자, 어때요? 제미나이 완벽 활용 가이드. 그러니까 일단 컬러도 아래쪽에 구글 느낌 너무 낭낭하고요. 여기 색깔 배치, 디자인, 텍스트도 훨씬 많아지고 구성도 너무 좋아졌죠. 근데 내용 자체는 기존에 있었던 내용들을 반영을 했어요. 거기에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을 보완을 했고, 아까 거 같은 경우에는 발표하기 너무 아쉽다라는 거였으면 이 정도는 가지고 제가 강의를 할 수도 있겠죠. 내용도 많이 추가가 됐습니다. 대신 이제 슬라이드 수가 6장으로 줄어든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기존에 내가 갖고 있었던 자료들을 디자인만 업그레이드 하는 것도 여러분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만든 또 다른 거 보여드릴게요. 아까 프롬프트 그대로 하고요. AI와 함께 일하는 하루 루틴에 대해서 PPT 만들어줘 라고 했어요. 중요한 거, 발표 후 파워포인트에서 수정할 거야. 그래서 얘도 표, 차트, 도식, 카드 구조는 파워포인트에서 수정 가능하게 해줘 라고 했고, 구성은 저 나름대로 요청사항을 넣어봤습니다. 만약에 이 프롬프트를 쓰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고정 댓글에 써놓은 그 프롬프트를 복사하셔서 주제만 바꿔서 사용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AI와 함께 일하는 하루의 루틴이라고 해서 아까랑은 전혀 다른 스타일이죠. 아까는 제가 뭔가 키노트 스타일이었고 이건 조금 더 강의 자료 스타일로 제가 만들어봤어요. 컬러도 조금 다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9시, 11시, 2시, 5시. 근데 제가 예전에 이런 거 다 진짜 한 땀 한 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가끔 제가 젠스파크로 만들다 보니까 이렇게 컬러들이 약간 깨질 때가 있어요. 여기 원래 주황색이어야 되겠죠? 이런 부분들은 파워포인트나 고급 편집에서 내가 간단하게 수정하는 걸로. 이거 하나 수정하려고 AI한테 요청해서 하시면은 크레딧만 쓰고 시간도 많이 걸리니까 저는 그렇게 추천은 드리지 않아요. 거의 수정할 게 없을 정도로 나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용이 가능합니다. 너무 잘 나오죠?
자, 오늘은요 젠스파크로 나만의 PPT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어떠셨나요? 젠스파크는 가입하면 매일 크레딧을 주거든요. 그래서 아직 한 번도 안 써보신 분들이라면 한번 꼭 가입해서 써보셨으면 좋겠어요. 기존에 내가 한 땀 한 땀 만들던 분들이라면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강의 자료를 만들 때 너무나도 잘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2주 동안 신규 미션 체험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미션을 하나하나 깰 때마다 크레딧이 추가로 주어지기 때문에 여기도 한번 참여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젠스파크 가입 링크, 오늘 제가 설명드렸던 프롬프트 링크 하단에 제가 노션으로 걸어둘 테니까 한번 참고하셔서 여러분들도 파워포인트 만드실 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젠스파크로 PPT 만들어 보신 분들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은 어떤 방식으로 사용을 하고 계시나요? 저는 다음 시간에 새로운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